주목기술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시공에서 개통하기까지 긴 터널만큼이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었던 중령터널의 시공 노하우. 최고의 건설업체들이 고롱건설의 중령터널 시공에 주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령터널은 중앙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경북과 충북을 잇는 도로 터널로 5년 5개월의 공사 기간에 걸쳐 완공된 폭은 10.7m의 이방향 4차로 터널입니다. 중령터널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시공성이 뛰어난 기계식 굴착 방법인 TBM 공법과 경제성과 단면 형식이 자유로운 나텀 공법의 장점을 조합한 TBM 나텀 조합 공법으로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TBM 나텀 조합 공법의 적용으로 얻게 된 효과는 선진 도경한 TBM 터널을 통해 집안 조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TBM 터널이 환기구 역할을 담당해 작업 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동과 소음의 감소는 물론 발파 자유면 증가를 가져와 굴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바로 중령 터널을 관통하는 데는 TBM 공법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터널 총길이 4,600m 중 비교적 암질이 양호한 풍기 방향 3,650m는 TBM 공법으로 선진 도경하고, 단양 방향 870m는 갱구부를 강관 다당 그라우팅으로 보강한 후 나텀 공법으로 굴진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TBM 장비를 해체하고 양방향으로 다시 확대 발파하는 TBM 나텀 조합 공법으로 굴착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령터널 현장에서 사용된 TBM 장비의 현황을 보면 단양 방향은 미국의 로빈스사의 굴착 직경 5m, 총 길이 180m, 1회 굴진 1.8m의 장비가 사용되었으며, 풍기 방향은 스웨덴 아트라스사의 굴착 직경 4.5m, 총 길이 166m, 1회 굴진 1.5m의 장비가 사용돼 월 평균 350m 굴진이 가능했고 최고 480m까지 굴진했습니다. TBM 장비의 주요 구성은 커트의 회전에 의해 굴착을 수행하는 헤드부와 헤드부의 전진 및 지지, 구동을 위한 본체 및 장비의 구동에 필요한 조정실, 유압장치, 전기장치로 구성된 후속 대차 설비, 그리고 버럭 반출 레일과 전기 급수 설비 등의 제반 부대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부분으로 구성된 TBM 장비는 터널 외부에서 조립된 후 굴진하게 됩니다. 굴진 순서를 보면 먼저 그리퍼를 터널 벽면에 압착시켜 TBM을 지탱한 후에 기계 지지대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커터 헤드를 회전시키면서 트러스트 재킹 후 TBM 본체를 앞으로 밀면서 굴진합니다. 1회 굴진이 끝나면 커터 헤드의 회전을 정지시키고 기계 지지대를 지상으로 내립니다. 다음, 그리퍼를 터널 벽면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트러스트 자키를 당기고 1회 전진시킵니다. TBM 굴진은 이 공정을 반복해 나갑니다. 이때 굴착과 동시에 갱외로 반출되던 버럭은 계속되는 굴착으로 외부 반출거리와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총 연장의 중간 지점인 1800m 위치에 캘리포니아 스위치를 설치해서 갱차의 교행을 가능하게 해 버럭 반출 시간을 줄이고 굴착 효율도 높였습니다. 또한 TBM 굴착 중 안반 상태에 따라 집안에 보강이 필요할 때는 록볼트를 설치하고 쇼크리트를 타설해 집안의 이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강지보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TBM은 굴진과 버럭 반출, 지보 작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공의 고속화와 안전성 향상 면에서 기존 발파 굴착에 의존해온 터널 시공법에 비해 장대 터널의 유리한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널 시공 시 정밀 시공 못지않게 굴착으로 인해 대량 방출되는 폐수도 안전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중령터널 시공에서는 폐수로 인해 주변 지역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설계된 자연 침전식 폐수 처리 공법을 2차 처리가 가능한 화학적 침전 처리 공법으로 대체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방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령터널 시공은 장대터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신공법과 신기술을 도입해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했습니다. TSP 탐사법은 탄성파의 특성을 이용해 터널 전방의 지질 특성을 사전에 분석, 예측할 수 있는 신공법으로 탄성파가 특이 지층대를 만나면 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TSP 탐사법을 이용하게 되면 막장 200에서 300m 전방의 지질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TSP 탐사법의 시공 순서는 수진공 및 발파공을 표시하고 천공한 후 천공된 수진공에 몰타를 주입하고 여기에 수진기를 삽입합니다. 수진공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면 발파공에 장약을 한 후 발파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신된 탄성파를 바탕으로 탐사 자료를 분석합니다. TSP 탐사법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터널의 거동 진행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초기 응력 측정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응력 측정 기법은 측정 원리에 따라 응력 개방법, 응력 보상법, 수압 파쇄법, A법 등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중 응력 개방법의 일종인 T로 하이셀이 중령 터널에 적용된 신기술입니다. 이 T로 하이셀을 이용한 초기 응력 측정법은 하나의 보호홀에서 완전한 3차원 응력 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터널 주변 집안의 3차원 응력 성분의 방향과 크기를 산정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향후 터널의 거동 진행 상황의 수치 해석 시 적절한 집안 계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장비는 오버코어링 도중에도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해 오차를 수정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령 터널에는 쇼패치 레미탈 공법도 시도됐습니다. 쇼패치 레미탈 공법이란 TBM이 굴착해놓은 구간에 즉각적으로 쇼패치 레미탈을 타설, 보강이 가능하도록 한 공법을 말합니다. 이는 건식과 습식, 쇼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TBM 굴진에 의한 소구경 터널 등 협소하고 제한된 공간에서의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에서 8% 정도의 적은 리바운드율로 재료 손실을 감소시키고 재료의 품질이 균일할 뿐만 아니라 분진 발생이 적어 쾌적한 작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령 터널에 도입된 3차원 계측 역시 안전하고 정밀한 시공을 위한 신기술입니다. 이 3차원 계측이 도입된 데는 좀 더 기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차원 계측은 기존의 2차원 변이 계측과는 달리 터널 시공 단면의 상하, 좌우, 종방향의 계측과 터널 선형 및 단면 관리 등 일련의 계측 관련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터널 계측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터널의 3차원 변이와 변이 벡터 및 추후 예상 변이까지 파악이 가능하고 측정 시 장애물 등에 의한 영향이 적어 계측 수행이 쉽고 측정 단면수와 측정 빈도 등을 조밀하게 할 수 있어 많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중령 터널에 도입된 발파와 라이닝 병행 시공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신공법입니다. 기존의 장대 터널은 특성상 터널 굴착 작업이 종료된 후 콘크리트 라이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이유는 발파 작업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이 타설되는 콘크리트 라이닝에 균열을 발생시키거나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령 터널에 적용된 발파와 라이닝 병행 시공은 이 같은 우려를 씻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코오롱건설이 발파와 라이닝을 병행 시공하기 위해서 TBM 터널과 나텀 확공 터널 경계부에 모형 라이닝을 설치하고 계속적인 발파 계측과 콘크리트 물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반복적인 발파 진동화에서 콘크리트 라이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진동 수준을 분석해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2.5cm/s 이하의 발파 진동에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0.4에서 0.67cm/s 범위의 발파 진동에서는 10% 정도의 압축 강도 증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발파와 라이닝 병행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은 물론 그간 공기와 공사비 감축에 고심하던 건설 현장에 희소식을 안겨주었으며 실제 중령 터널의 공사 기간을 8개월 단축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중령 터널은 전체 길이가 4.6km로 국내 최장을 자랑합니다. 터널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터널 안에서 지체해야 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터널 안의 공기가 밖의 공기에 비해 좋지 않다는 걸 감안한다면 터널의 길이가 길수록 내부 환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령 터널은 종류 환기 방식인 제트팬과 상행선 210m, 하행선 130m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갱을 설치해 터널 내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터널 내부로 유입시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직갱의 주요 시공법에는 RC 공법과 RBM 공법, 싱킹 공법이 있는데 중령 터널은 RC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RC 공법은 하부에서 상부로 천공과 발파를 반복해서 직경 3m 정도의 파일럿갱을 굴착한 후 상부에서 하부로 확공 발파하는 공법으로 모든 암질에 적용이 가능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대응이 자유롭습니다. 또 수직갱 굴착 시 버럭을 갱 하부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직갱 시공 시 가장 큰 문제인 버럭 처리도 용이합니다. RC 공법에 의한 수직갱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하부에서 상부로 파일럿갱 굴착이 이루어집니다. 이 파일럿갱은 천공과 장약, 발파, 환기, 그리고 부석 처리와 내일 시공, 버럭 처리를 반복하면서 굴착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장비는 워킹 플랫폼과 서비스카, 레일, 파워 서비스 등입니다. 참고로 파일럿갱 굴착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 사이클당 대략 대6시간으로 하루 3회의 사이클로 시행되고 1회 발파로 굴착되는 거리는 1m 정도입니다. 하부에서 상부로 진행되던 파일럿갱 굴착이 지표 근처의 안반 하단에 도달하면 RC 작업을 종료하고 지상에서 오픈컷을 통해 관통합니다. 이렇게 파일럿갱의 굴착이 완료되면 수직갱 입구부의 측벽 토합 저항과 방수를 위해 안반 위에 100cm 두께의 링월을 설치하고 링월 설치와 지표면에 대한 다짐이 끝나면 확공 발파 작업을 위한 작업용 발판인 EWP의 지지와 견인을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스틸 스트럭처를 설치합니다. 상부에서 하부로의 확공 발파 준비가 모두 끝나고 굴착이 시행되면 천공, 발파, 환기, 그리고 상부 버럭 처리와 하부 버럭 처리, 지보 타설 순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확공은 비전기 뇌관을 이용한 발파로 이루어지며 자유면을 증가시켜 암파쇄를 용이하게 하고 발파 후 버럭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확공 부위를 3단 정도의 계단을 두어 발파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령 터널 확공 발파의 일일 작업량은 1.9m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확공 발파 후에는 수직갱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 라이닝의 자체 수직 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키 블럭을 설치합니다. 수직갱 본체 시공의 최종 단계는
라이닝 타설입니다. 중령 터널의 라이닝 타설은 협소한 지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슬립홈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슬립홈 시공 시에는 상승을 위한 잭 유압을 한 방향으로 가하기 때문에 누적 편차로 인한 비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령 터널 역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방향 유압을 적용하고 계속적인 편차 측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압 방향을 조절해 비틀림 현상을 해결했습니다. 수직갱 본체에 대한 라이닝 타설 작업이 지표까지 완료되면 지금까지 사용된 슬립홈을 제거하고 환기탑 중 배기구 구조와 형상에 적합한 새로운 슬립홈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중령 터널의 환기탑은 설계 시 27m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환기 계산과 환경 피해 분석을 통해 대기 오염 무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상행선은 45m, 하행선은 35m로 변경 시공됐습니다. 국내 도로 터널 최초로 RC 공법으로 완공된 중령 터널의 수직갱. 이 수직갱은 소백산맥 내부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난공사로 많은 기술적 착오와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완공해 터널 공사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령 터널은 길이가 길다는 것과 신공법만으로도 다른 터널과 차별화되지만 내부 시설과 방제 설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환기 시설입니다. 장대 터널의 특성상 내부 환기는 자체 환기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종류 환기 방식인 제트팬과 수직갱 급배기를 채택해 환기와 내부 공기 정화를 유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행선 3개소, 하행선 3개소의 가시거리와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을 측정하는 비커너 측정기를 설치하고 교통량과 차량 종류를 측정하는 교통량 측정기에 풍향과 풍속을 측정하는 풍향 풍속계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운전실에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은 각 측정기로부터 측정된 오염도에 따라서 터널 상부에 설치된 제트팬의 배수와 방향 제어, 수직갱에 설치된 충육팬의 속도를 자동 제어하도록 구축됐습니다. 쾌적한 공기뿐만 아니라 터널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는 실시간으로 터널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터널 운행 중 비상시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비상주차대와 공중전화부스, 그리고 200m마다 중앙운전실로 연결되는 비상전화를 설치해 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이외에도 터널 내부 66개소에 CCTV를 설치해 터널의 모든 상황을 중앙운전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터널 내 조명 또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터널 외부에 밝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낮과 밤, 저녁과 흐린 날 등을 구분해 터널 내 전등의 밝기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와 시설이 중단 없이 운행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령 터널은 영주와 제천 두 곳에서 전력을 2계통으로 인입해 정전으로 한 곳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다른 한 곳으로 자동 교체되도록 했습니다. 두 곳 모두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전원 설비가 가동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 감지 사각지대가 전혀 없는 튜브식 감지기가 여론을 감지해 화재로 인식하는 동시에 중앙운전실에 경보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때 화재로 통신선 1회선이 단선돼도 이중 통신선을 통해 중앙운전실로 화재 신호를 보낼 수 있고 CCTV는 자동으로 화재 지역을 집중 모니터하게 됩니다. 또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해 국내 터널 최초로 설치된 물분무 소화 설비가 작동되고 전광판 화재 개시, 가변 차선 진입 통제와 효과적인 재연을 위해
수직갱의 충류편이 배기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리고 6개의 피난 연락갱을 통해 반대 차선 터널로 피신이 가능하고, 피난 연락갱은 항상 방화 셔터가 설치돼 있어 화재 및 연기가 다른 차선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렇게 중령 터널의 모든 부대 시설에도 첨단 기술력을 도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최적의 터널을 완공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중령은 험준한 지형과 수려한 자연 환경을 두루 갖춘 곳입니다. 하지만 굽이굽이 돌아가며 힘겹게 통과해야 했던 곳으로 터널의 필요성이 그 어느 곳보다도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 중령터널 개통으로 50분 거리가 단 1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령터널은 중부 내륙 지방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이 지역의 문화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고롱건설이 국내 최고의 터널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정밀시공, 최신 기술력으로 완공시킨 중령터널. 그 기술력은 은탑 산업훈장 수상에 빛납니다. 고롱건설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성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국가기관 시설과 쾌적한 환경 창조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